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기견 반환 및 입양 여부 예측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조입니다. 저는 발표자 차인기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 및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유기동물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사진은 그 사례 중 하나인 유기동물 관련 플랫폼 포인핸드입니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양한 후에도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서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리시설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잘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주인에게 입양되거나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유기동물들이 자연사되거나 안락사되는 비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년에 15%포인트씩 예산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보호소에 등록되는 유기동물의 보호 종류 사유 예측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호 종류 사유는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끝나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반환은 원래 주인에게 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입양은 다른 주인에게 입양된 거, 그리고 자연사, 안락사, 그리고 기증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보호소로 인도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반환과 입양을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나머지 3개를 부정적인 결과라는 2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이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이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반환이나 입양이 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2022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유기동물 발생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구소득 데이터를 구해서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유기견들의 성별, 나이, 크기가 보호소에서 머무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선형회귀 모형의 p-밸류를 계산해서 이 성별, 나이, 크기가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의성만 확인했을 뿐이고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지 이런 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저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와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 현황 자료라는 데이터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 조사된 것이고 총 25개 변수 그리고 약 10,000개 정도의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개 변수는 크게 개체 정보와 지역 정보로 나눌 수 있었는데 먼저 상태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 그리고 색상, 품종, 나이, 무게 이런 식으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보는 그 유기동물이 속한 보호소에 대한 정보였는데 먼저 보호소가 속한 시군명, 그리고 보호소 이름, 위도, 경도,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경기도 시군별 평균 소득 자료와 기상 자료를 조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25개 변수를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했고 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태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 값인데요.
그 종료로는 보호종과 종료가 있었고 또 종료는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기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보호종은 그 동물이 현재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보호가 종료된 경우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환이나 입양이면 1, 그리고 자연사, 안락사, 기증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바이너리 변수로 변환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 분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종은 개, 고양이, 기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부 품종 정보가 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고양이나 기타는 그 품종 수가 너무 많고 그 데이터 수도 많아서 다 분석하기는 어려워 이제 개 데이터에만 한정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00개 정도였던 것이 약 6,000개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 데이터들의 세부 품종 정보를 보면 약 70% 정도는 그 품종을 알 수 없는 믹스 계열이었고 나머지는 뭐 푸들, 말티즈 이런 식으로 세부 품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들의 세부 품종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르게 분석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믹스 견이면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 품종 기재 여부라는 바이너리 변수로 변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이, 무게, 성별, 중성화 여부라는 변수는 크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변수들인데요. 먼저 나이는 출생 연도로 나와 있어서 1년 단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킬로그램 단위의 수치형 변수였고 성별은 수컷, 암컷, 알 수 없음 중에 하나, 그리고 중성화 여부는 중성화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변수는 말 그대로 그 동물의 색상을 나타내는 데이터였는데 그 종류가 엄청 많고 또 정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사용했는데 먼저 단색인 경우에는 검정색, 갈색, 회색, 흰색, 황색 이렇게 그 해당하는 색깔을 적었고 그리고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세 가지 색 이상이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색상 변수에 색상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이상한 정보들이 있는 오류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언노운으로 분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 변수는 그 동물의 나이나 질병, 외관 등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 변수였는데 그런데 이 역시 정해진 형식이 없고 그 적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 다르게 적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가 더 자세하고 길게 적혀 있을수록 뭔가 입양이나 방난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텍스트의 길이를 특징 길이라는 수치형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중에서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예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3에서 4개월 추정 이런 식으로 특징의 나이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 단위의 나이 변수를 일 단위로 변환한 다음에 그렇게 추정치가 있는 경우는 이 추정값을 대신 넣어서 나이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추정치를 추출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나이 추정치 유무라는 바이너리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하였는데요. 이렇게 나이 추정치가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1년 미만의 어린 동물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입양되거나 반환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이 추정치 유무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소명은 그 보호소가 속한 보호소의 이름, 그리고 시군명은 그 보호소가 어떤 시, 어떤 구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한 평균 소득 데이터가 이제 경기도 시군별 평균 소득이었기 때문에 이 시군명 변수에
평균 소득을 결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온 변수도 사용했는데요. 이제 기온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에 따라서 뭔가 유기동물이 자연세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냥 계절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정보를 반영하고 싶어서 기온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자료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EDA 플롯들은 모두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 막대 그래프에서 이제 초록색은 반응 변수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반환되거나 아니면 입양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 빨간색은 반응 변수가 0인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품종 기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0인 막대들과 1인 막대들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품종 기재 여부가 1인 경우에 확실히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기재된 개체, 그러니까 품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개체는 입양이나 반환이 더 잘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따른 차이는 이제 0 안에서 막대들 간의 차이, 그리고 1 안에서 막대들 간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성화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제 여기서 N인지 U인지 Y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 되는데, Y일 경우에 훨씬 더 초록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가 됐을 때 입양이나 반환이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역시 N 안에서 막대들 간의 차이, U 안에서 Y 안에서 막대들 간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역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와 몸무게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제 나이와 몸무게 모두 이제 값이 작을 때는 거의 50대 50이었다가 그 값이 좀 커지면 좀 더 초록색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몸무게 값이 늘어날수록 입양이나 반환이 잘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길이에 따른 차이는 이제 특징 길이가 짧을 때는 좀 더 초록색이 많고, 특징 길이가 길어지면 좀 더 빨간색이 달라져서 이제 반응 변수가 0일 때와 1일 때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총 설명 변수 11개 중에서 CV 에러를 가장 작게 하는 7개만을 선택해서 적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CV 에러가 0.2442라는 값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제 파이폴드 CV를 100번 반복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100개의 CV 에러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수치형 변수인 나이와 무게의 이차항을 포함해서 총 9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나이와 무게가 반응 변수와 선형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차항을 포함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CV 에러가 0.2440으로 이제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약간 더 나았지만 이 표준 편차를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귤러라이즈드 로지스틱 리그레션 결과입니다. 먼저 리치 리그레션은 파라미터 람다를 0.0197을 사용했는데, 이 값은 이제 CV 에러를 가장 작게 해주는 값을 구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CV 에러는 0.2449 정도였고, 그 라쏘는 0.2446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로지스틱 레귤레이션들보다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이제 트리 개수는 5,000개, 그리고 M 값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루트 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 개수는 전체 11개를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CV 에러가 0.2468로 이제 표준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앞에서 했던 로지스틱 모델들과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스팅 모델입니다. 역시 트리 개수는 5,000개를 사용하였고 파라미터로 D는 4, 람다는 0.01이라는 값을 썼는데
이 역시 CV 에러를 최소로 하는 값을 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CV 에러가 0.2044라는 값이 나와서 이제 표준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했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입니다. 이제 코스트는 0.001을 사용해서 CV 에러가 0.3265라는 값으로 앞에서 했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디얼 커널을 사용해서 적합한 결과 CV 에러가 0.2299가 나와서 이제 앞서 했던 로지스틱 모델이나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좋지만 부스팅보다는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델링 결과를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CV 에러가 가장 낮은 부스팅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델에 대한 해석과 퓨처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최종 모델은 부스팅 모델입니다. 사용한 설명서서 11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고 그 정확도는 79% 정도였습니다. 이 최종 모델의 중요 변수를 알아보면 시군명, 품종 기재 여부, 보호소명이 중요한 변수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몸무게, 나이, 기온, 색깔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중성화 여부와 성별, 나이 추정값 유무는 중요한 변수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앞에 EDA 결과에서는 이제 중성화가 되어 있을 때 거의 다 방등 변수 값이 1이어서 중성화 여부가 되게 중요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중성화 여부가 중요 변수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EDA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제 품종 기재 여부라는 변수가 y일 때 그러니까 품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반응 변수 값이 거의 다 1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여부는 y일 때 그러니까 중성화를 해줬을 때 거의 다 반응 변수가 1이었고 y가 아닐 때 n이나 u일 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아래 표를 해석해 보면 저희의 최종 모델인 부스팅에서 트리로 분류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더 중요한 변수인 품종 기재 여부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종 기재 여부가 y일 때 그러니까 이 윗줄의 세 개는 전부 반응 변수를 1로 분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랫줄에 있는 나머지 세 개를 분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을 분류할 때 중성화 여부를 참고해서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성화 여부는 y일 때 반응 변수가 거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72개를 1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추가적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중성화 여부라는 변수를 가지고는 겨우 72개밖에 분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약 4,000개 정도는 결국 또 다른 변수를 더 끌어와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품종 기재 여부가 정해지고 나면 중성화 여부는 이 반응 변수를 예측하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변수들을 고정했을 때 그 한 변수의 마지널 이펙트를 나타내는 플롯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군명과 보호소명의 마지널 이펙트를 보면 이 시와 보호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긴 어렵지만 이제 반응 변수가 1일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운 시들 그리고 0.5 근처에 있는 시들 이렇게 나눠지고 보호소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운 보호소와 뭐 0.67 사이 정도에 있는 보호소들로 나눠져서 이제 시와 보호소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품종 기재 여부의 마지널 이펙트는 이제 앞에서 했던 EDA 결과와 똑같이 이제 품종 기재 여부가 1일 때 반환이나 입양될 확률이 훨씬 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몸무게의 마지널 이펙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몸무게 값이 아주 작을 때와 좀 더 클 때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의 그래프를 보면 나이는 극 초반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점점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EDA를 쓸 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반응 변수가 1인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결과와 반대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EDA는 이제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반환이나 입양이 더 잘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 더 관리를 잘 받고 좀 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을 확률도 좀 더 높고 그리고 더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걔를 처음에 살 때도 아무 데서나 주워오는 게 아니라 판매점에 가서 좀 품종이 더 명확히 알려져 있는 개를 샀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반환이나 입양이 더 잘 되지만 이 변수들을 고정한 채로 마지널 이펙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동물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식과 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최종 모델링 결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한계점과 퓨처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반응 변수는 원래 5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던 것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렇게 2개로 묶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원래 데이터에 나와 있던 대로 5개 클래스를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중에 특징 변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고 정해진 형식도 없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길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그 길이 정보만을 모델링에 사용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과 같은 다른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넣어서 분석한다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